남은 음식 다시 데워 먹을 때 60세 이후 특히 조심해야 할 4가지. 오늘 아침 어젯밤 남은 밥과 반찬을 다시 데워 드셨습니까? 냉장고에 넣어둔 볶은 채소, 아이가 남긴 소시지, 어제 튀김에 사용한 기름도 다시 쓰셨나요? 인터넷에서는 이런 음식을 한 번만 다시 데워도 발암물질이 생기고 췌장암을 부른다고 말합니다. 정말 사실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남은 음식을 다시 데운다는 이유만으로 암이 생긴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보관과 재가열 방법이 잘못되면 식중독 위험이 커질 수 있고 일부 음식은 높은 온도에서 반복해서 가열할수록 산화물질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가공육을 자주 먹는 습관 자체도 암 위험과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은 베트남과 한국 가정에서 흔히 남기는 4가지 음식을 살펴보겠습니다. 가공육, 익힌 채소, 튀김과 식용유, 그리고 밥입니다. 무엇이 실제 위험이고 무엇이 과장인지, 남은 음식은 몇 시간 안에 냉장해야 하는지, 어떻게 다시 데워야 안전한지 끝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장년층과 노년층의 건강을 오랫동안 살펴온 의무중 민탐의사입니다. 먼저 댓글에 가장 자주 다시 데워 먹는 음식을 남겨주세요. 밥, 채소, 고기, 튀김 가운데 하나만 적어도 좋습니다. 췌장암과 남은 음식, 먼저 오해부터 풀겠습니다. 췌장암은 조기에 발견하기 어려운 암 가운데 하나입니다. 초기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을 수 있고 진행된 뒤 체중 감소, 황달 등이나 윗배 통증, 식욕 저하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췌장암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누구나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특정 음식을 한번 다시 데워 먹었다고 췌장암이 생긴다는 식의 설명은 과학적으로 지나치게 단순합니다. 췌장암 위험에는 흡연, 만성 췌장염, 비만, 당뇨병, 나이, 일부 유전적 요인과 가족력 등이 관련됩니다. 식습관도 장기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지만 남은 채소나 밥 한 그릇을 다시 데운 행동 하나로 암 위험을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의 핵심은 공포가 아닙니다. 식중독을 막고 불필요한 고온 가열을 줄이며 장기간 건강에 좋지 않은 식습관을 바꾸는 것입니다. 첫 번째, 소시지와 햄 같은 가공육. 소시지, 햄, 베이컨, 염장육과 일부 냉육은 편리합니다. 바쁜 아침에 빠르게 준비할 수 있고 아이들도 좋아합니다. 문제는 다시 데우는 행동 하나보다 가공육을 얼마나 자주, 얼마나 많이 먹느냐입니다. 가공육은 염장, 훈연, 발효 또는 보존 처리를 거친 육류입니다. 일부 제품에는 아질산염이나 질산염이 사용됩니다. 특정 조건에서는 N니트로소 화합물 형성과 관련될 수 있습니다. 국제암연구기관은 가공육 섭취가 대장암 위험 증가와 관련된다는 근거를 바탕으로 가공육을 사람에게 발암성이 있는 요인으로 분류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분류가 소시지 한 조각을 먹으면 암에 걸린다는 뜻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위험은 섭취량과 빈도, 전체 식단과 생활 습관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공육을 다시 데운다고 갑자기 췌장암 음식으로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팬에서 타거나 검게 그을릴 정도로 반복해서 굽는 것은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안전하게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공육을 매일의 주된 단백질로 삼지 마십시오. 생선, 달걀, 콩, 두부, 신선한 살코기와 번갈아 드십시오. 제품의 보관 지침과 유통기한을 지키십시오. 조리한 소시지는 실온에 오래 두지 말고 빨리 냉장하십시오. 다시 데울 때는 태우지 말고 속까지 충분히 뜨겁게 하십시오. 아이가 남긴 소시지를 무조건 버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깨끗한 도구로 다뤘고 조리 후 빠르게 냉장했다면 안전한 기간 안에 재가열해 먹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불된 음식이 오랫동안 식탁에 있었거나 언제 조리했는지 모른다면 아깝더라도 버리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 익힌 잎채소, 공신채, 시금치, 배추, 겨자잎, 샐러리 같은 채소를 다시 데우면 질산염이 니트로사민으로 변해 암을 유발한다는 이야기가 널리 퍼져 있습니다. 이 주장은
상당 부분 과장돼 있습니다. 잎채소에는 자연적으로 질산염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채소를 먹지 말아야 할 이유가 아닙니다. 채소에는 섬유질, 비타민, 미네랄과 다양한 유익한 성분도 들어 있습니다. 익힌 채소를 적절히 식혀 냉장 보관하고 한번 충분히 다시 데워 먹는 행동이 곧바로 위험한 양의 발암물질을 만든다고 볼 근거는 부족합니다. 진짜 문제는 실온에 오래 방치하는 것입니다. 조리된 채소가 미지근한 상태로 여러 시간 놓여 있으면 세균이 증식할 수 있습니다. 냉장고에 넣었더라도 너무 오래 보관하면 맛과 품질이 떨어지고 오염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안전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먹고 남은 채소는 가능한 한 빨리 얕은 용기에 나누어 식히고 냉장하십시오. 큰 냄비나 깊은 그릇에 뜨거운 채로 오래 두지 마십시오. 냉장 보관한 남은 음식은 일반적으로 며칠 안에 먹되 국가별 식품안전 지침과 음식 상태를 따르십시오. 다시 데울 때는 전체가 충분히 뜨거워지도록 고르게 가열하십시오. 여러 번 데웠다가 다시 냉장하는 행동은 피하십시오. 냄새가 이상하거나 미끈거리고 곰팡이가 보이면 맛을 보지 말고 버리십시오. 남은 채소를 차갑게 먹으면 무조건 안전하고 데우면 위험하다는 말도 맞지 않습니다. 차갑게 먹든 데워 먹든 핵심은 얼마나 빨리 냉장했고 얼마나 오래 보관했는지입니다. 채소를 적당량만 조리해 한 끼에 먹는 것이 가장 좋지만 남았다는 이유만으로 건강한 채소를 모두 버릴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여러분의 집에서는 남은 채소를 며칠 동안 보관합니까? 당일, 하루, 이틀 이상 가운데 하나를 댓글로 적어주세요. 세 번째, 튀김과 한 번 사용한 식용유. 4가지 가운데 가장 분명하게 습관을 바꿔야 할 부분입니다. 식용유를 높은 온도로 오래 가열하면 산화와 분해가 일어납니다. 같은 기름을 식혔다가 여러 번 다시 가열하면 품질이 더 나빠지고 알데히드 같은 분해 산물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기름에서 연기가 나거나 색이 매우 짙어지고 끈적해지거나 이상한 냄새와 거품이 생겼다면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식당이나 가정에서 같은 기름을 여러 날 반복해서 쓰는 습관은 피하십시오. 그렇다고 한 번 튀긴 음식을 전자레인지에 데우면 즉시 발암 음식이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튀김을 다시 데울 때의 현실적인 문제는 기름과 열량이 많고 수분이 빠져 더 딱딱해지며 너무 높은 온도에서 태우기 쉽다는 것입니다. 튀김과 재사용 기름을 안전하게 줄이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튀김은 자주 먹지 말고 한 번 먹을 양만 준비하십시오. 기름을 연기가 날 때까지 가열하지 마십시오. 검게 탄 부분은 먹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사용한 기름을 여러 차례 반복해서 튀김에 쓰지 마십시오. 남은 튀김을 데울 때는 다시 기름에 담가 튀기기보다 오븐이나 에어프라이어를 적절한 온도로 사용하십시오. 전자레인지는 발암 전자파를 음식에 남기지 않습니다. 다만 음식이 고르게 데워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중간에 섞거나 뒤집고 용기에 맞는 뚜껑을 사용해 전체를 충분히 가열하십시오. 패식용유는 싱크대에 붓지 말고 지역의 수거 방법에 따라 처리하십시오. 네 번째, 밥과 볶음밥. 밥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암이 아니라 식중독입니다. 쌀에는 바실루스 세레우스라는 세균의 포자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 포자는 조리 과정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밥을 조리한 뒤 미지근한 온도에 오래 두면 포자가 발화하고 세균이 증식하면서 독소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일부 독소는 다시 데워도 완전히 없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은 밥을 다시 데웠다는 사실보다 조리 후 어떻게 식히고 보관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안전한 밥 보관 원칙을 기억하십시오. 먹고 남은 밥은 실온에 오래 방치하지 말고 가능한 한 빨리 식혀 냉장하십시오. 큰 솥에 그대로 두기보다 얕은 용기나 작은 분량으로 나누면 더 빨리 식습니다. 냉장한 밥은 오래 보관하지 말고 식품안전 지침이 권하는 기간 안에 드십시오. 먹을 만큼만 꺼내 한번 충분히 재가열하십시오. 전체에서 김이 날 정도로 고르게 뜨겁게 하고
가운데가 차갑지 않은지 확인하십시오. 데운 밥을 다시 식혀 보관하고 또 데우는 행동은 피하십시오. 냄새와 맛이 괜찮아 보여도 실온에 오랫동안 있었던 밥은 먹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밥솥의 보온 기능은 제품에 따라 온도가 다릅니다. 제조사가 안내한 보온 시간과 사용법을 따르십시오. 뚜껑을 자주 열고 닫거나 전원이 꺼져 미지근해진 밥을 하루 종일 두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바실루스 세레우스 식중독은 구토, 복통, 설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회복하지만 고령자, 면역력이 약한 사람,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은 탈수와 합병증에 더 취약할 수 있습니다. 다시 데울 때 가장 흔한 5가지 실수. 첫째, 뜨거운 음식을 큰 냄비째 오랫동안 실온에 둡니다. 둘째, 언제 조리했는지 모르는 음식을 냄새만 맡고 먹습니다. 셋째, 냉장고에서 꺼낸 음식을 일부만 미지근하게 데웁니다. 넷째, 먹다 남은 음식을 반복해서 데우고 다시 넣습니다. 다섯째, 오래 사용해 색과 냄새가 변한 기름을 다시 씁니다. 이 5가지를 피하는 것이 특정 음식을 무조건 금지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냉장고가 있어도 안심하면 안 되는 이유. 냉장고는 세균 증식을 늦추지만 모든 세균을 죽이지는 않습니다. 냉장고 안이 너무 따뜻하거나 음식이 지나치게 가득 차 공기가 순환하지 않으면 보관 성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나름식의 즙이 조리된 음식에 떨어지는 교차 오염도 주의해야 합니다. 익힌 음식은 깨끗하고 뚜껑이 있는 용기에 넣고 날고기와 분리해 보관하십시오. 용기에 조리 날짜를 적어두면 언제 만든 음식인지 몰라 고민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정전이 오래 지속됐거나 음식이 충분히 차갑게 유지됐는지 확실하지 않다면 아깝더라도 버리는 편이 안전합니다. 절대 맛을 봐서 안전 여부를 시험하지 마십시오. 이런 증상이 있다면 집에서 버티지 마십시오. 남은 음식을 먹은 뒤 반복적으로 구토한다. 심한 설사와 복통이 계속된다. 물을 마셔도 소변이 줄고 입이 심하게 마른다. 어지럽고 의식이 흐려진다. 피가 섞인 변이나 검은 변이 나온다. 고열이 지속된다. 특히 노인, 임신부, 어린이, 면역 억제 치료 중인 사람은 식중독에 더 취약할 수 있습니다. 증상이 심하면 의료기관에 도움을 받으십시오. 또한 황달, 설명하기 어려운 체중 감소, 지속적인 윗배나 등 통증이 있다면 남은 음식 탓으로만 돌리지 말고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췌장암을 막는 4가지 음식이라는 식의 단순한 공식은 없습니다. 오늘부터 주방에서 바꿀 4가지 습관. 첫째, 남은 음식은 가능한 한 빨리 작은 용기에 나누어 냉장하십시오. 둘째, 조리 날짜를 적고 안전한 기간 안에 드십시오. 셋째, 먹을 양만 꺼내 전체가 충분히 뜨거워지도록 한 번만 재가열하십시오. 넷째, 색과 냄새가 변한 기름은 반복해서 사용하지 마십시오. 여기에 한 가지를 더한다면 가공육과 튀김을 일상식이 아니라 가끔 먹는 음식으로 바꾸십시오. 이 작은 원칙만 지켜도 불필요한 식중독 위험과 과도한 가공육, 고온 조리 노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 핵심 정리. 첫째, 음식을 2번 데웠다는 이유만으로 췌장암이 생긴다고 말할 근거는 없습니다. 둘째, 가공육은 재가열보다 장기간 자주 먹는 습관이 더 중요하며 대장암 위험과 관련됩니다. 셋째, 익힌 채소는 빠르게 냉장하고 적절히 보관했다면 다시 데워 먹을 수 있습니다. 넷째, 식용유는 높은 온도에서 반복 사용할수록 품질이 떨어지므로 여러 번 재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째, 밥은 실온에 오래 두면 바실루스 세레우스 독소로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여섯째, 남은 음식의 안전은 재가열 횟수 하나보다 냉각 속도, 보관 온도, 보관 시간과 충분한 가열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집에서 가장 먼저 바꾸고 싶은 습관은 무엇입니까? 남은 밥, 채소 보관, 기름 재사용, 가공육 가운데 하나를 댓글에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과장된 공포 대신
안전한 기준을 알려드렸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정확한 식품 안전 정보가 더 많은 가정에 전달되는데 도움이 됩니다. 남은 음식을 자주 데워 드시는 부모님이나 가족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모든 음식을 버리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식히고 보관하고 데우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영상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냉장고에 넣어도 빨리 상하는 음식과 절대 실온에 오래 두면 안 되는 반찬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놓치지 않으려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설정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은 일반적인 건강교육 정보이며 개인 진단이나 치료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암이나 소화기 질환으로 치료 중인 분은 인터넷 정보만으로 식단이나 약을 바꾸지 말고 담당 의료진과 상의하십시오. 저는 응우 죄민 탐 의사였습니다. 남은 음식이 무조건 독은 아닙니다. 그러나 언제 식혔는지, 얼마나 차갑게 보관했는지, 어떻게 다시 데웠는지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것은 음식을 모두 버리는 데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올바르게 보관하는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